안녕하세요. 정신의학신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신과 전문의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숏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짧은 영상, 흔히 말하는 숏폼 영상이라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종종 즐겨보는데요. 보기만 하면 빠르게 넘어가고 금방금방 재밌게 또 흥미로운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저희가 너무나 쉽게 빠져들곤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근데 특히 ADHD가 있는 분들은 이런 숏폼 중독에 빠지기 쉽고 또 벗어나기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숏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와 또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뇌과학적인 측면을 함께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ADHD를 가진 분들이 왜 숏폼에 빠지게 될까요? ADHD를 가지는 사람 뇌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보상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이 도파민의 기본적인 분비량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즉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ADHD의 뇌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찾아서 헤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숏폼 영상이 보통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되게 1분 미만, 짧으면 10초에서 한 몇십 초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자극을 주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런 강렬한 자극은 우리에게 도파민을 크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도파민이 한번 크게 분출되고 나면은 급격히 올라간 도파민이 시간 지나면 또 금세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금단 현상처럼 부족한 도파민을 다시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한 편만 더 보다가 계속 몇 편 계속 보게 되고 한 번 빠져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쭉 봐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ADHD를 가지시는 분들은 유독 숏폼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숏폼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일단 아주 작고 짧은 목표를 자주 세워서 성취감을 느껴보는 겁니다. 방 청소를 하기로 했다면 전체 방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책상 위만 5분 정도만 정리하기로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팔굽혀펴기 10번을 한다든지 스트레칭 3분처럼 그렇게 작고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목표부터 한번 세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성취가 역시 도파민을 자극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뇌는 더 이상 숏폼에서 얻는 도파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취하는 즐거움, 이런 만족감과 성취감을 통해서 숏폼을 우리가 덜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ADHD의 특징 중에 하나인 하이퍼 포커스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건데요. 이 하이퍼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몰입하면 굉장히 깊게 빠져듭니다. ADHD를 가지신 분들이 막 굉장히 산만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만 한 번 어떤 주제에 빠져들고 나면 굉장히 깊게 몰입을 하거든요.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이 집중력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에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나 일을 할 때 타이머를 설정해서 10분 동안 온전히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죠. 긴 시간을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어렵지만 10분이나 5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깊게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10분 하고 나서 2분 정도 휴식을 가진 사이클을 반복하고요. 또 이때 휴식은 잠깐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걸로 좀 짧게 끊어가면서 몰입을 유지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매번 몰입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몰입을 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보상을 좀 주는 행동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숏폼 영상에서 얻었던 보상의 어떤 느낌과 이런 도파민적인 자극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활동에서 얻는 그런 보람과 성취감 같은 것들에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의지력에만 기대지 않고 환경을 직접 바꾸는 방법입니다.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충동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 자체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스마트폰 배경화면에서 금방 어떤 앱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앱을 보는 그런 환경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부러 앱을 좀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한번 찾아보시면 시간 제한 앱이 있거든요. 그 시간 제한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간 동안만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알면 안 되니까 친구나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몇 분으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이걸 또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의지를 널리 알리게 되면 또 그만큼 나의 의지가 좀 더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좀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여러분을 숏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ADHD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숏폼에만 그렇게 깊게 빠져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이퍼 포커스를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면서 나의 ADHD적인 특징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런 숏폼 정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